네, 태풍 흰남노의 진행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도 최남단 마라도에 설치된 KBS 재난감시 CCTV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어둡긴 하지만 파도 높이가 매우 높고 거센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CCTV 화면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태풍은 오늘 자정 무렵에는 제주 서귀포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KBS는 연속 재난방송을 통해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재난방송은 KBS 뉴스 홈페이지와 마이케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됩니다. 자, 이번엔 기상 전문가 모시고 11호 태풍 흰남노의 특징과 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지금 이동 경로를 보면 자정쯤에 제주도에 가장 근접한다고 하고 내일 아침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태풍의 반경, 강풍 반경이 약 400km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태풍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제주도 서귀포 남쪽 약 한 500km 바다에 있는데 예. 지금 CCTV를 통해서 보듯이 아직 본류가 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이제 벌써 불기 시작했고 태풍이 그 밑에 그 정도에 있으면 물결은 직접이 안 오더라도 그 파랑식으로 전달이 돼서 예. 그 너울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상대로 제주도 동쪽 지나서 경남 남해안 어딘가 상륙해서 경남 동해안으로 빠져서 울릉도 독도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뭐 당초 예상했던 그 진로에서 강풍 반경의 범위 내에는 그러니까 경기 남부 이남 지방은 뭐 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다 든다고 봐야 되겠고 네. 제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역시 거칠 것 없는 바다를 지나서 달려온 그 제주도 예. 태풍이 처음 도달하는 제주도가 통상 이 정도 강도의 태풍이 제주도 왼쪽을 지나거나 오른쪽을 지나거나 하면 예. 큰 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가로수가 뽑힐 정도로 이제 강한 바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별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 역시 이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상태에서 덥고 습한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이 아직 본격 오지 않았는데도 2일부터 오늘 5일 새벽까지 그 많은 예. 비가 중부지방 또는 남해안 제주지방에 내렸거든요. 예. 여기에 그 태풍으로 인한 비가 더해지면 그 산사태 등 큰 그 위험이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태풍의 반경이 400km 네, 정도 네. 된다고 하셨는데 400km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제주도 남쪽 한 500km 네, 그렇습니다. 해상에 있으니까 앞으로 약 100km 정도만 더 북상을 하게 되면 직접 영향권에 이제 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그 반경 강풍 반경이 이제 한 100km 이내에 이제 네. 도착을 할 거고요.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중심 부근이 오늘 자정 그러니까 0시에서 1시, 2시 사이 예.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는 앞면에서 또 강한 바람,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도 뒤에서 강풍 강한 바람. 반경 예.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오늘 낮부터 내일 낮 12시까지가 제주도에서 울릉도까지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시간은 약 하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낮에서 내일 낮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세력이 뭐 태풍 매미, 루사와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위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지금 당연히 그 바다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많이 머금어서 예.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심 부근의 기압이 935 헥토파스칼. 예. 그러니까 지난 59년 태풍 사라, 2003년 태풍 매미, 예. 2016년 태풍 차바가 제주도 동쪽을 스쳐 지나면서 남해안 지나서 부산이나 경남 남해안 예.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이 경로가 비슷한데 그 사라나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예. 이번 그 흰남노도 역시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이죠. 강한 태풍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이와 유사한 태풍들이 지나갔던 역사 사례를 볼 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예. 또 어떤 기상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지금 알고서 다 그 정보를 전달하고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다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준비는 배, 항구, 농촌, 도시 다 할 것 없이 준비는 다 만반에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 태풍을 앞두고 소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역시 과거 사례를 볼 때 과거 59년도 우리나라의 그 재난 방제 시스템 상황에서 사망 실종자가 839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서 이 정도 지금 사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매 밑에 한 130명 사망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사망자가 제로를 바라는데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만반의 준비를 돼 있고 이제 국민의 안전의식, 국가의 방제 시스템이 그만큼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렇게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연속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그 작은 화면으로 CCTV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태풍에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CCTV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태풍이 어디에 가까이 왔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 의원님, 보통 태풍은 비중심일 때도 있고 바람 중심일 태풍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다 강하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이 올 때 비태풍이냐 바람태풍이냐 구분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2002년 태풍 루사 때 하루에 870.5mm가 강릉에 내렸거든요. 하루에. 예. 1년에 내리는 게 한 1200에서 1400mm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때 기상청 예보가 400mm 이상 온다고 예보했는데 870.5입니다. 예. 이상. 이번에도 한라산 부근은 이 정도 오면은 비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원래 옵니다. 자, 이 내륙에서 지리산 부근이나 강원 경상도 동해안 쪽 한 400mm 이상 많은 곳은 예상이 되는데 이게 500이 되고 600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태풍 루사가 이제 비가 많이 온 태풍이고 1년 뒤에 또 큰 피해가 있었는데 태풍 매미가 또 연타 또 우리나라에 그랬죠. 영향을 주었는데요. 2003년 매미. 이때는 그 바람이 기록을 깼거든요. 초속 60m. 그래서 이번 그 흰남노도 역시 많은 비, 많은 강한 바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루사와 매미와 지금 비교를 하고 그런 정도의 강도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정도 강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넘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비가 많이 왔고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역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비는 루사와 비슷하고 바람은 2003년 매미와 비슷한 정도의 버금 가는 정도의 바람과 비가 동시에 그렇게 강하게 올 수 있으니까 피해를 우리가 피해 예방에 지금 만전을 기해야 할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태풍을 보면 말이죠. 과거 태풍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보통 태풍들이 과거에는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점 줄었거든요. 초강력 태풍이 매우강이 강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서 이제 한반도에 상륙하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흰남노의 그 진로가 발생해서 여기까지가 진로가 좀 특이합니다. 통상 그 북이 한 20도 정도에서 발생을 해서 대만 쪽을 향해서 오다가 우리나라나 또는 일본으로 꺾는 게 이 9월 태풍의 특징인데요. 상당히 높은 위도에서 발생을 해서 거꾸로 진행을 했거든요. 대만 쪽을 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발생해서 대만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발생해서 대만 쪽을 향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한 9일째인데 지난 28일 저녁 9시경 태풍으로 발달을 했거든요. 한 9일 동안에
계속해서 따뜻한 바닷물 위를 지나면서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 방향을 물론 북으로 꺾은 뒤에 한 이틀 정도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면서 약간 그 바다 속에서의 그 바닷물을 머금으면서 좀 약해졌지만 지금 뭐 935 헥토파스칼까지 발달을 했고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이한 점이 진로가 좀 특이했다. 예. 그다음에 근데 59년 사라도 이 정도의 태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도 사실은 이런 태풍이 가끔 왔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뭐가 달라졌냐. 1년에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26개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까이 올 때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오는 태풍의 세력이 많아졌거든요. 예, 예. 근래 한 20년 전에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뭐 그 사이에 태풍 차바, 몰라벤 이런 등등의 태풍의 그 위력을 보면 우리나라 부근까지 와서도 과거 같으면 금방 언급해 주셨듯이 약해져야 되는데 예. 약해지지 않고 강한 세력을 가지고 945 헥토파스칼, 950 헥토파스칼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다가오고 있다. 이게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부산 해운대 중동 청사포의 CCTV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파도가 높네요. 지금 아직은 태풍이 근접한 상황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것 같고요. 파도도 거세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바람이 더 거세질 겁니다. 저희가 지금 CCTV를 보여드리는 거는 태풍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태풍이 더 가깝게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태풍에 가장 근접한 지역 CCTV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CCTV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은 마라도죠. 지금 CCTV 화면을 보시면서 태풍이 어디에 와 있고 또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가늠하면서 피해 예방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 의원님. 조금 전에 태풍 경로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로를 보였는데 이게 앞으로 경로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이게 왜 방향을 틀었냐면 중국 대륙 쪽에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온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네. 왜 어떻게 이 길을 따라서 오고 있냐면 그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 지금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없냐 물으셨는데 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동쪽으로 물러난다거나 예. 또 서쪽으로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진로가 약간 달라질 텐데 네. 오늘로부터 한 24시간 또는 48시간 내에 그런 변화를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런 그 급작스러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어떤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4월 전부터 시종일관 제주도 동쪽, 그다음에 남해에 지나서 경남 남해안 어딘가 상륙할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 독도. 그렇군요. 특히 참 이 기계를 통해서 울릉도 독도 주민 입장에서는 내륙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태풍 끝났다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울릉도 독도까지 그 태풍이 통과해서 멀어질지는 적어도 6일 오후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지금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예상한 대로 제주도를 옆을 지나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흰남노죠. 흰남노가 기상청이 20년 만에 최고 위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강한 태풍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년 만이라는 게 이제 2003년 태풍 매미, 2002년 태풍 루사가 20년 전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인데 그 기후변화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풍이 발생하는 개수가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접근하는 태풍의 강도가 위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은 또 지난 여름에 태풍이 아닌
그 여름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비가 서울에 내렸거든요. 예. 1시간에 140mm가 넘는 그런 비가 내렸는데 이번 태풍 흰남노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록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강한 바람, 많은 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400mm 이상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600mm 비가 올 수 있고 예.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럼 이 태풍이 끝나면 올해 태풍이 이제 끝나느냐 그 10월 초까지는 한두 개 정도 왜냐하면 이 태풍의 발생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또 태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태풍 흰남노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